이기느냐 지느냐 싸움에서 전략이 필요한 시간 이사말로 윤태권 너모와 정치 분석실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금 뭐 모든 전당대 국민의힘 전당대 후보들이 그냥 이사말로가 아니라 거의 저 올림픽 결승전 메이저리그 저 월드시리즈 7차전 9회 말 이사말로 공 하나 남은 상황처럼 지금 뭐 이게 뭐 예. 메이저리그나 월드 시리즈에 비유할 바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가끔 이제 TV를 통해서 예. 뭐 이게 비하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동남아시아의 이제 축구 리그 같은 걸 보면은 예. 난타전이 벌어지잖아요. 아 그래요. 예. 그게 이제 뭐 프리미어 리그만큼 수준은 높지 않지만은 그 또 그 보는 맛이 있는데 예. 국민의힘 전대를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오, 그 뭐야 난타전이가 치고받고 보는 맛은 있지만 싸움의 수준은 좀 낮다 뭐 이러는 거죠 뭐, 지금. 네, 그런 뜻이죠. 왜 낮다고 수준이 떨어진다고 보세요? 그건 뭐 제가 이제 뭐 크게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네. 뭐 주요한 의제가 뭐냐라고 예. 했을 때 문자요. 뭐 그렇죠. 그런 네. 식인 거니까 예. 안타깝죠. 예. 네. 지금 주요한 의제는 문자가 누가 왜 공개했냐? 뭐 그런 여사는 식이니까. 당시에 사과할 의사가 있었냐 없었냐? 네.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이 문자를 씹었기 때문에 여사가 사과를 안 한 것이냐? 뭐 이런 거. 아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뭐 수준이 낮다 이런 말씀드린 게 뭐 저도 이런 일도 해보고 스텝으로도 일해보고 뭐 컨설턴트 기자로서 경험이 있지만은 이런 경선이라든지 뭐 선거 큰 선거가 있으면은 대선 네. 같은 경우에 치열한 신경전이라든지 뭐 전략이라든지 뭐 함정을 팠다든지 이런 거 비일비재하긴 해요. 예. 근데 그게 과거에는 뭐 주요 언론사라든지 방송국을 상대로 벌어졌다면은 지금은 뭐 유튜버, 어허. 뭐 댓글 어허.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싸우는 시기니까 예. 뭐 DC 인사이드 무슨 갤러리 어. 정말 그 예. 모르겠어요. 무슨 코 이런 거.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현상은 벌어진 겁니다. 네. 이 현상을 좀 해석을 좀 해보시자고요. 네. 이 문자 논란의 본질은 뭐라고 보세요? 아니 뭐 해당 이런 행위가 당무기. 뭐 이런 논쟁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 뭐 해당 행위다. 그 해당 뭐 행위라는 고의 거는- 패배 이런 이야기도 한 번은 나왔던 것 고의 같은데 패배? 그건 뭐예요? 뭐 선거 지려고 아. 뭐 선거 지더라도 자기의 뭐 장악력을 높이기 위해서 예. 그랬었다. 혹은 뭐 당시에 한동훈 위원장 예, 일부러 그랬다. 피도 눈물도 없다. 뭐 이런 프레임이 있는 것이고 이제 유출 논란 프레임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 제가 생각하는 제일 큰 문제는요. 예. 이런 판을 벌리면 예. 나한테 유리하겠지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 판을 벌인 주체가. 그렇죠. 예. 절대 유리한 게 아닌데 왜요? 모두에게 좋지 않고 그다음에 이 판을 벌인 사람한테로 다 돌아가게 돼 있는데 제일 안 좋은 거는 예. 그러니까 이 판을 벌인 사람은 어쨌든 한동훈 후보 아니, 타격을 받을 거라고 생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뭐 이제 자기밖에 모른다 내지는 뭐 피도 눈물도 없고 박정하다 소통 능력이 네. 떨어진다라는 식의 왜냐하면 이게 딱 판이 벌어지자마자 즉각적으로 그런 한 세 가지 정도 각도에서 공격이 네. 들어왔으니까요. 뭐 네. 준비된 걸로 보이는데 근데 다 그것보다는 지금 뭐 한동훈 후보 측이 그런 게 아니라 주요 언론사 이건 뭐 진보 보수 위아더 월드 데이가 쉽지 않은데 네. 이거 위아더 월드 되더라고요. 어떻게요? 왜 보냈냐 도대체 그런 걸. 여사가. 그렇죠. 예. 첫 번째 왜 보냈냐. 이게 왜 지금 와가지고 또 이렇게 드러났냐가 더 강한 프레임이 되는 거잖아요. 한동훈 위원장에게 한동훈 후보에게 타격은 별로 없다고 보세요? 아니 뭐 한동훈 후보도 이런 게 나오니까 좋지는 않겠죠. 하지만 한동훈 후보도 타격이 있는데 경쟁 후보의 타격. 강정 후보, 생각하면 원희룡 후보, 나경원 후보. 그렇죠. 원희룡 후보 특히 원희룡 후보 쪽은 어떤 타격이 있는 건데요? 지금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여사라든지 대통령이 타격을 받으면 같이 타격을 받게 구조가 형성돼 있잖아요. 뭐 예. 본인이 의도하건 의도하지 않건 간에 예. 뭐 나경원 후보야 뭐 크게 뭐 있겠습니까마는 어허. 이 강한 싸움이 벌어지면 존재감이 희박해지는 그런 예. 타격이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저 윤 실장의 해석은 이 문자의 당사자는 어쨌든 김건희 여사하고 한동훈 당시 위원장이에요. 그쵸. 그러면 이 문자가 어제 전문이 공개됐는데 이 상황에서 응답하지 않은 한동훈 후보 당시 위원장보다는 이 문자를 계속 보냈던 김건희 여사 쪽이 뭐 그거- 여론에도 안 아니, 좋을 거다. 제가 뭐 그거는 평가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지금 이제 이게 나옴으로 인해 가지고 왜 나왔냐?
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거슬러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좋죠. 그리고 자 이게 두 사람이 주고받은 내용이잖아요. 예. 그러면은 둘 중에 한 군데에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렇죠. 물론 제3의 경우도 있긴 있어요. 의도치 않게 뭐 이렇게 그 유출된다든지 뭐 기자가 이렇게 예. 입수해가지고 가능성이 그런 경우도 낮죠. 뭐 예. 과거는 있는데 근데 이 보도가 난 직후에 예. 한쪽은 왜 이런 게 나은지 모르겠다라고 하고 한쪽은 침묵을 하고 있고 그 가깝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은 공격을 했잖아요. 네. 뭐 지금 그 언론사를 상대로 뭐라고 하는 걸 제가 들어본 기억이 없는데 그렇다면 그게 짐작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앞서 한 얘기 중에서 김건희 여사가 당시에 문자 왜 보냈냐 뭐 얘기 잠깐 뭐 언론에 나온다고 언급을 하던 그건 무슨 의미예요? 보내면 안 되는 거라는 그쵸. 의미였어요? 왜요? 그럼 대통령하고 상의하거나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하고 상의해가지고 그 공적인 통로로 네. 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제가 굳이 그러면 생각할 김건희 여사가 필요 그 얘기는 네.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위원장에게 문자를 보낼 필요가 없었다. 그냥 그렇죠. 그리고 네. 뭐 보낼 수도 있겠지만은 이 보도 첫 번째 보도에서도 그렇고 그 김건희 여사가 얼마 전에 그 시청의 그 교통사고 현장에 예, 방문한 맞아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그 이유를 잘 모르겠는 게 꼭 예. 그럴 때 붙는 게 예. 대통령실에 알리지 않고 어? 라는 전제가 붙어요. 예. 이번 첫째 보도도 아마 그거였을 겁니다.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에 알리지 않고 문자를 보냈다. 예. 저는 알리지 않고 하는 게 첫 번째로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런 아. 행보들을 할 때. 예. 두 번째는 알리지 않고라 했다라는 걸 알리면 예. 사람들이 좋아할 거라고 판단하는 게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어떤 의미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왜 알리고 해야 돼? 뭐든지 공적으로 했어야 된다 이런 의미신 거예요? 그렇죠. 공적으로 했어야 되는 것이고 뭐 시청으로 조문 갖는 것도 그렇고.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보도 자료를 낸다든지 공지를 안 할 수는 있어요. 예. 하지만 대통령실 뭐 경호처라든지 시민사회수석실에 그 해당 부처하고 협의가 당연하게 있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 영부인의 행보는 다 공적인 행보니까. 그렇죠. 경호의 문제도 예. 있는 것이고 또 그 지금 막 검찰이 뭐 수사를 하고 있는 그 건도 예. 결국은 그 제대로 이게 안 됐던 거지 않습니까? 경호라든지 그런 조치가. 디올백 관련 사건들도. 그렇죠. 그러면은 그 같은 맥락에서 한동훈 후보 저 사과의 문제도 대통령실 내에서 공적으로 논의를 했어야지 한동훈 위원장에게 그러니까 사적으로 통화해서 네. 될 일은 아니었다. 그건 뭐 제가 좀 뭐 공자님 말씀이라 치죠. 예, 예. 알려지고 알려지지 않은 게 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네. 이렇게 급하면 주고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걸 드러날 때 음. 알리지 않고 보냈다라는 거를 왜 말하는지 저는 그게 좀 납득이 잘 안 돼요. 그럼 사람들이 좋아할 거라고 이렇게 하면은 그 이미지가 더 제고될 거라고 판단하니까 그러는 네. 것 같은데 예.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이게 결국 이 공개된 게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실에게도 별로 안 좋다는 얘기네요. 저렇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니 왜냐하면 혹 반대로 생각하면 네. 아 나는 이렇게 그 당시에 사과를 하려고 막 했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일십해가지고 근데 내가 그 사과를 우리가 못했어. 다 뭐 요거를 생각하는 거 아닐까요? 뭐 예. 그 당시에 계속 사과를 요구했던 사람들이 누구고 예. 사과 필요 없다라고 막 이제 소리 높였던 사람들이 누군지 그리고 예. 또 뭐 한동훈 사퇴 논란 이런 게 이 즈음이지 않습니까? 예. 그럼 1차 그 문자가 뭐 5개 자, 좀 자세히 들여다보지도 않았는데 5개가 한 열흘 상관이던데 그게 예. 뭐 사퇴 논란 전부터 해서 이후까지 연결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예. 그럼 그 중간에는 사퇴 논란이 왜 벌어졌겠어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답이 없어서 그렇다 치더라도 그렇게 사달이 난 거지 않습니까? 뭐 대통령 실장하고 뭐 해가지고 뭐 그만둬라 뭐 못 그만둔다 하고 25일인가요? 대통령 뭐 2시간 37분인가 뭐 있었잖아요. 예. 그 이후에도 문자가 갔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고 있는 와중에 또 제가 사과를 해야 될까요?라고 묻는 건 더 이상하지 않아요? 사적으로 그것도 대통령실에 알리지 않고 예. 처음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알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결국 이 문자 영향이 저 전당대 판세에 영향을 주냐는 건데 어떻게 될 그러니까 거라고 제가 보십니까? 지금 다시 강조하고 싶은 게 이렇습니다. 제가 뭐 어쩔 수 없이 쭉 이야기를 했지만은 예. 이런 거를 꺼내면은 나한테 유리할 거라고 판단한 그 자체가 문제라니까요. 판단. 과거 이런 게 과거지사라고 예. 우리가 치고 예.
그거로 이제 거기에 대한 대답은 제가 가름할게요. 이게 전당대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냐라는 데. 알겠습니다. 대통령실은 지금 우리는 절대 관여하지 않는다. 네. 뭐 이렇게 공식 입장을 표명했어요. 용산 대통령실에도 영향이 있을 거로 보세요, 이거? 있죠. 그리고 관여라는 게 참 뭐 애매하죠. 네. 지금 국민의힘에서 뭐 예컨대 뭐 당협위원장하고 국회의원은 선거운동 하면 안 된다 하더라도 또 뭐 보좌진 파견은 되는 거고 그럼 뭐 사실 눈 가리고 아웅인 면이 있고 대통령실에서도 이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알고 보면 인재상정이죠. 또 대통령실에 뭐 행정관 비서관들 다 당 출신들이니까 뭐 이 사람 됐으면 하는 게 있겠다 있을 거고 그러고 대통령실은 공식적으로 그렇게 말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여전히 이게 약간 이중적으로 보인다는 거죠. 이중적? 그러니까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정무수석이나 이 라인들은 관여하면 안 된다. 우리 끌어들이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 다른 쪽 관계자들은 뭐라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게 문제인 거죠. 알겠습니다. 이 대통령 지금 나토 해외 순방 갔잖아요. 네. 그거하고 이 전당대회는 영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게 도대체 이런 걸 꺼내면 유리하냐라고 판단했냐라는 게 그거하고도 연결됩니다. 나토 정상회의 대통령이 3년째 참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 외교 행사인데. 그렇죠. 중요하다면 중요하고 뭐 안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뭐 해마다 하는 거 아니야 이럴 수도 있는데 이번은 주목도가 되게 높은 게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뭐 약간 상태가 영 안 좋다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전 세계 언론들이 바이든이 여기서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가 있을 것이고 또 영국 프랑스 선거 같은 게 얼마 전에 치러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주목도가 되게 높은 상황이고 대통령도 이런 프레지던시를 올릴 수 있는 기회잖아요. 또 지금 외교 안보 사안이라든지 지금 뭐 나토 한미 협력 같은 데 대해서는 야당도 뭐라고 하기 어려운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한 주목도를 확 높여놔서 뭐 일이 있더라도 이거 뒤로 미뤄야 되는데 이거 앞에다가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뭐 대통령 없는 사이에 뭐 일이 벌어질 거다라는 식으로 하는 건 저는 정말 납득이 안 돼요. 알겠습니다. 대통령보다 다른 게 주목받는 좀 안 좋은 그렇죠. 영향이 있다. 대통령실에 뭐 이런 말씀이세요. 대통령실에 그 대통령 어제 그 출국 직전에 로이터 통신하고 인터뷰 해가지고 러시아에 대한 강력한 이야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것보다 주목도가 높은 것은 뭐 고위 관계자가 우리는 전대 관여 안 한다. 끌어들이지 마라. 그게 이해가 잘 안 된다는 점이죠. 알겠습니다. 결국 이제 다음 주 말쯤이면 이제 결과가 나오는데 전당대회가 자 만약에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를 볼게요. 한동훈 후보가 당 대표가 되면 그러면 정치권 일각에서는 뭐 당이 분열될 거다. 대통령과 당정의 파탄이 날 것이다. 뭐 이런 예상도 하곤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한동훈 후보가 당 대표가 되면 당정 관계, 대통령과의 문제. 그게 이번 전대를 보면서 제가 조금 짐작이 된 게 이 한동훈 후보가 만약에 당 대표가 됐을 때 당정 관계에 뭐 갈등은 어느 정도 있겠죠. 하지만 파탄 이런 건 한동훈에 달린 게 아닌 것 같다. 한동훈에 달린 게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통령실에 달렸다. 뭐 이른바 뭐 친윤 뭐 그 대통령실 포함 뭐 그쪽에 달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예컨대 이 선거에서 예를 들어 한동훈 후보 측이 아니 그 선거 때 말이야 여사가 나한테 문자도 보내고 이런 식으로 문제가 있었더라고 까고 나온 거냐라고 하면 한동훈이 진짜 이판사판 가는 거고 뭐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고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을 텐데 이분은 속내가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 식으로 갈등이 격화되는 게 나한테 별로 좋을 게 없다. 그리고 당에도 좋을 게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다른 쪽이 야 한동훈 되면 문제 생겨. 이렇게 문제 생기잖아. 아니 이유야 어떻든 생기잖아라고 계속 분위기 조성을 하는 거 아닌가? 그러면 그 얘기는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가 됐을 경우에 소위 말하는 친윤 핵심 세력들이 그 체제에 협조를 하느냐 아니면 계속 반기를 그냥 여기 달려있다는 거구나. 본질적으로 또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한동훈 뭐 나온이 많이 했을 때 뭐 우리 재보궐선거도 질 텐데 그럼 버티겠어? 제가 그럼 좋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다시 이 지도부가 생겼을 때 지금도 이제 대통령 임기가 이제 3년보다도 이제 덜 남았죠. 이제 뭐 2년 한 9개월 정도 남았나? 인데
한 6개월 더 지나가가지고 그 지도부를 또 무너뜨리고 친윤 지도부가 올라오면 예. 좋은 거냐라고 제가 되묻고 싶은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반대로 한동훈 후보가 안 되면 네. 그럼 원희룡 후보나 나경원 후보 또는 윤상현 후보가 되면 그럼 당정 관계는 당정 일치로 간다. 뭐 지금 다들 그걸 내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이기고 지고가 어떤 식의 이제 과정을 거치느냐도 중요한데 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동훈이 진다면 아우 정말 그 분열이 예. 됐을 때 분열보다 오히려? 졌을 때 분열이 훨씬 더 저는 더 클 것 같아요. 왜 졌을 때 분열 더 커요? 아니 이런 식으로 해서 뭐 개입하고 해가지고 억지로 눌렀다라는 그 프레임이 형성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제2의 연판장 사태 뭐 그런 등등등등. 예. 그래서 뭐 그런 걸 우려해서 그런지 어제 뭐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에 조금 톤 다운하는 게 이제 느껴지더라고요. 오늘이 첫 번째 토론이니까 예. 오늘 보면은 좀 그런 게 알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저 경쟁이 더 싸움이 격화될지 아니면 좀 확전을 자제하게 될지 네. 첫 번째 TV 토론 보시면 될 것 같고 내일 아마 그 얘기를 저희가 해드릴 것 같습니다. 좀. 자 민주당 얘기 좀 볼게요. 김두관 전 의원 출마해요. 예. 이 김두관 전 의원 출마로 민주당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뭐가 있을까요? 아유 낫죠. 훨씬 물론. 낫다. 근데 모르겠어요. 당사자 입장은 또 네. 다를 겁니다. 당사자는 누구? 이재명 그렇죠. 전 대표? 예. 약간 모양이 빠지더라도 편하게 가기를 원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재명 대표는 뭐 재판 문제 때문에 뭐 되게 몰두돼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근데 없겠죠. 김두관 후보가 나와가지고 아무리 새가 약하더라도 둘이 나오면은 뭐 한 명 컷오프 시킬 수도 없는 거고 토론도 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몇 예, 번. 예. 사법 리스크 이야기하고 예. 막 그러면은 좀 힘들겠죠. 아무래도 신경 쓰이고 그런데 거기다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김두관 후보한테 내 가지고 그 강성 지지층들이 예. 막 공격하고 그러면은 예. 그럼 민주당에 조금 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싶지 않은 모습들이 드러날 수도 예. 있는 거고 참 그 김두관 후보 모르겠어요. 이게 당 전체로 봐서 저는 장기적으로는 나와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리고 좀 이렇게 하면서 털고 간다고나 할까? 예. 그런 것도 1차적으로 털고 가는 게 네. 있을 수가 있을 건데 하지만 단기적으로 볼 때는 그 당사자들은 싫어할 것 같고 김두관 후보 하면 생각이 나는 게 예. 지금 이제 넷플릭스에 이제 정치 드라마 돌풍이라고 봤어요? 전 다 봤어요. 네, 저도 다 봤는데 거기에 이제 뭐 이런 구절이 하나 나와요. 뭐요?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공격하면서 예. B로 질 것인가 A로 이길 것인가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나오거든요. 과거에 이제 문재인 후보하고 경선 때 김두관 대선 경선 후보가 큰 포스터가 있었죠. 문재인으로 질 것인가 김두관으로 이길 것인가. 그거 이제 따서 한 것 같더라고요. 예. 예. 그게 생각이 나네요. 아, 김두관 후보도 뭐 왜 내공과 경험. 나오셨을까? 근데 뭐 그런 거 사실 아니겠습니까? 쉽지는 않잖아요. 뭐 두 솔직히 가지겠죠. 말씀드리면. 예. 당을 크게 생각했을 때 예. 그냥 좀 나와주는 게 모양이 좋다라는 게 있을 것이고 지금 이른바 비명이라고 하는 주자들이 제가 볼 때는 뜻이 없는 게 아니라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고 몸을 사리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선점 효과. 아, 그럼 내가 비명의 선두주자다 뭐 이런 거. 그렇죠. 지금 이렇게 뭐 개딸이라든지 친명들한테 맞는 게 나중엔 결국 그게 이제 재산이 될 거다라는 판단이 있겠죠. 알겠습니다. 자 어제 이제 박지원 의원 인터뷰할 때 야 이거 민주당 전당대 질문을 들었더니 최고위원 후보들 다 친명이라서 조금 걱정이 된다라는 취지의 답을 하더라고요. 네. 근데 윤 실장 얼마 전에 쓴 글을 보니까 이번 전당대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수석 최고위원이 중요하다라고 그렇죠. 썼던데 왜 그런 겁니까? 그건? 지금 이제 이재명 일기 체제에서 예. 이재명 정청래 이런 식이었잖아요. 예. 참 그게 이제 이재명 대표한테 많이 도움이 됐을까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보완지 이게 역할을 해야 되는데 네, 뭐 내가 더 세게 뭐 사실 그 또 강하게 나가는 거는 최고위원 중에서 좀 뭐 젊은 급이라든지 그런 쪽이 하면 되고 수석 최고위원은 조금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게 이재명 2기 체제 라인업에서 좋을 건데 뭐 그런 걸 이제 염두에 두고 나선 분들이 좀 보이긴 보여요. 근데 이분들이 과연 그 수석이 될 거냐. 지금 이 판이라는 게 내가 더 세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되는 체제니까 그런 걸 좀 고려가 있으면 좋겠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볼 때 그리고 이 라인업에서 뭐 경제라든지 외교안보 전문가가 들어가면은 모양새가 훨씬 좋을 건데 지금은 뭐 그 보이지는 않네요. 보완지 역할을 할 사람이 안 보인다. 뭐
이런 취지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거 시간이 좀 남았는데 청취자 질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윤 실장 이거 답해줘야 돼요. 질문.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결선 투표까지 봐야 될까요? 그럼 뭐 제가 어떻게 저는요 그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누가 이길 것 같냐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이건 뭐 결선 투표 갈 것 같냐라는 게 누가 이길 것 같냐랑 똑같은 이야기인 거잖아요. 아, 그래요? 근데 뭐 그런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이게 마라톤은 아니다. 네. 한 몇백 미터 뛰는 건데 네. 초반에 좀 못 따라 마라톤이면은 초반에 못 따라잡으라도 중후반에 역전의 기회가 있는 건데 네. 그건 단거리 내지 중거리 경주인데 초반에 좀 좁히지 못하면은 네. 뒤에 따라잡을 가능성이 낮아진다. 지금 이제 23일이니까 오늘이 며칠입니까? 이제 8일인가요? 예, 오늘이 저 9일이요. 9일인가? 예. 딱 2주 남았네요. 그럼 네. 뒤에 뭐 한 3, 4일은 투표 기간이니까 그럼 뭐 한 열흘쯤 남은 건데 중반까지는 못 따라잡고 있는 것 같다. 물론 막판 대역전이라는 것도 있긴 있지만요. 네. 변수는 뭐가 있어요, 그러면? 마지막은 다음 주에도 이제 다음 주가 진짜 마지막 변수겠구나. 중간 변수. 역시 문자입니까? 문자는 저는 네. 이게 유통기한이 다 유효기간이 다 끝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늘 변수라는 건 제가 이것도 처음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뭐가 나올 것인가가 변수다. 사실 문자 같은 게 우리가 알지 이거 짐작했습니까? 이거 나올지 아니요. 아무도 몰랐잖아요. 네. 네. 그럼 그런 거죠 앞으로도.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저 이사 말로 시간은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윤태권 더모아 정치 분석 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